자, 그럼 오늘은 김도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NFT 관련주들만 날아가고 네. 있습니다. 다른 뭐 섹터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 광란의 파티를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그냥 여기 다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올라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올라탈까요?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내일 가고 이러면 어떡해? 그럼 얘만 계속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일 간다고 그랬는데 네. 그 단타 이거는 진짜 선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단타성이 맞아요. 보이지 않으면 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오르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높다 하는데 계속 가니까 이거 계속 나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밑에 지금 내가 빠진 종목 손절해서 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손절하고 가는 금액만큼의 이상의 대가가 돌아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보유했는데 이제 와서 높게 올라가고 있는 거 타는 것도 좀 많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그 NFT 메타버스 쪽 관련성 이외에는 실적으로 소외성이 좀 많고요. 특히나 또 이쪽으로 매기가 돌 때는 실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예전에 제가 봤던 뭐 남북경협 때 한창 핫했던 그 핫한 흐름이 있었을 때 그때 흐름하고 조금 약간 비슷한 성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돈이 워낙 쏠리고 섹터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지수가 두 개인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일 정도로 흐름성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과하게 올라있는 오르는 말에 올라탈 필요는 없고요. 내용적으로는 좋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이슈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짧게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들어가서 리스크만 키우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이 시장에 또 새로운 올해 지금 현재 이 흐름이 가고 있지만 올해 이후에 내년에 넘어갔을 땐 또 다른 쪽으로 매기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때 새로운 걸 잡는 걸 좀 기다리시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돼서 지금 뭐 어떤 시장 지수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게 셀트리온이 한번 올라서 코스닥을 한번 올려놨더니 다음날 셀트리온이 멈춰 있으니까 게임주가 또 끌어올리고 게임주가 지금 시장에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쪽의 매도와 현물 쪽에서도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에서는 시세적인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눌림성이 있지만 코스닥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행보성 흐름 자리까지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거에 밑에 이탈성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맴도는 흐름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무역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행보가 큰 뚜렷한 시장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국내에 어떤 거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종전선언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시장의 호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행보성 흐름이고요. 시장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종목별로 이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개별 장세 속에서 좀 소외감이 많은 장세입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이 한번 돌아올 때 또 오름세 쪽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나면 그때는 또 순환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나오니까요. 지금 약세 흐름에서 역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데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단타, 짧은 대응 이런 게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기다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지금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 투자가 좀 능하신 분들은 NFT 관련주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선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손승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쿠쿠홈시스 39,800원에 15% 실적 보고 매수했는데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쿠쿠홈시스 지금 39,900원이네요. 지금 큰 차이는 안 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보시나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요. 시장이 소외된 느낌이다라고 판단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쿠쿠홈시스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저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좀 갔으면 좋겠고 쿠쿠홈시스, 코웨이 그리고 각종 위닉스나 각종 이런 가전 쪽이나 관련된 렌탈 사업 쪽에 관련된 부분 기업이든 LG 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지만 유지만 해도 박스권을 주가는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성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 관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박스권 흐름 자체에서 하단 쪽 구간,
그리고 상단의 구간을 봤을 때 그 큰 폭은 아니지만 3만 원 후반대하고 4만 원 초반대, 4만 3천 원, 3만 8천 원대 이 구간에서 계속 맴도는 주가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관점에서 보유 관점 드리고 4만 3천 원 위쪽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이익을 챙기고 아래로 내려올 때는 다시 또 천천히 보는 관점을 본다라면은 큰 무리가 없는 투자가 되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니까 4만 3천 원 위쪽에서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입니다. 참이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전력 25,500원에 100% 6개월 보유 중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전력도 뭐 그다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도 우려가 되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일단 100%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식에 100%가 없다라는 거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확신을 가져도 100%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전력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100%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비중 100%도 내가 100%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확신이 없이 지금 물어보시는 것 자체도 확신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비중을 과감히 줄이시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 기업도 뭐 실적이 좋고 나쁘게 주가 더 내려가고 오르락할 수 있지만 그 반등폭이 25,000원대, 4,000원대 정도 있으니까 역시 그 가격이 매수가 부근이라서 저는 그 이후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고 난 뒤에 흐름성을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바꾸고 난 이후에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25,000원 매수가 부근에서 역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비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빙글에 65,300원에 10% 움직이지를 않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음식주는 진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멘토님. 이거 어떻게 늘 대응할까요? 그래왔잖아요. 늘 그렇죠.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다를 게 없고 특히나 더 심합니다. 얘는 뭐 다른 대기업이나 CJ제일제당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어떤 거래 대금이라든가 유동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흐름이 있는데 뭐 오뚜기나 뭐 이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있지만 빙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단발성 코로나 때는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지주든 무겁든 상관없이 올라왔던 거고요. 그 이후의 흐름성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변동성을 가지는 거래가 풍부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업도 역시 들고 가는 쪽보다는 매도 쪽이 맞을 것 같고요. 6만 원 선 라인대로 다시 재차 올라오면 한 번쯤 올라올 수 있겠네요. 한 6만 원 초반대 정도. 이전 가격대로 보면 6만 3천 원 거의 매수가 근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성이 나오면은 뭐 거래가 많이 안 터질 것 같고요. 만약에 크게 터진다라면 바로 매도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남보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K케미칼 52,000원에 25%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SK케미칼은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지금 약간 지지라인대가 무너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주가가 실적으로 좀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겠네요. 한 9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수익 중이시네요. 52,000원 맞나요? 52,000원이면 엄청 52,000원 수익 중이시네. 왜 수익 실현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왜 이익을 두고 장기적으로 가져간지 모르겠고요. 이익을 챙겨야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25% 같으시면은 절반 혹은 30% 정도는 이익을 지금 현재 구간에 챙기시고 반등폭도 지금 현재 올라올 수 있는 반등폭은 있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더 갈 수 있는 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현재 하방성으로 보고 9만 원대 중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좀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유유상종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유니슨 3,995원에 25% 모으고 싶은데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요거 모아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성의 흐름이 내려올 때마다 지지력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씩 나오는 정도의 흐름이고요. 역시 새롭게 풍력이나 다양한 이슈가 다시 시장에 영향성, 뭐 상강 MNT나 뭐 다른 쪽에 대한 그 변동성이 위쪽으로 유지하는 건 있지만 유니스는 일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장의 정책적인 풍력의 테마, 이슈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시장의 어떤 주도성 흐름이 나타났을 때 시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현재 자리를 모으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매수가도 3,000원대 같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내려오면은 훅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적으로 크게 해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줄 수는 있지만 기술적 반등이니까 거기에 자꾸 투자를 늘려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이것도 역시 상단 쪽에 하여튼 비중 줄이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풍력에 대한 이슈는 볼 수 있으니까 4,000원 정도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